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와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의 외무장관들이 지난 9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에서 만나 외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우리가 맺는 이 평화협정의 축복은 엄청날 것입니다. 먼저 이번 평화협정이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도 확장될 것이며 결국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이것은 리더들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에미리트 사람들 그리고 바레인 사람들이 벌써부터 서로를 껴안으며 화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중동 국가들 간의 평화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선한 것인데 이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았고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이미 조용히 협력해온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번 백악관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가자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시도르로 로켓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비상의료팀은 적어도 2명의 이스라엘인이 깨어진 유리로 가볍게 부상을 입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평화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실시된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방침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이유로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지난달 13일에는 서울시티 교회 등 수도권 교회 10여 곳이 모여 송곡여고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는데요. 비대면 예배 시 일괄적으로 20명 이내로 제한했던 인원을 예배실당 좌석수 기준으로 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예배실당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8월 19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는 9월 1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음식점과 심야 영업, 학원, 헬스장, PC방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조치만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샬롬 나비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방역 실패와 코로나 재확산을 한국교회에 전가하고 있다. K방역은 봉쇄를 최소화하고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방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조치는 오히려 K방역에 위배된다. 전 세계 57개국 266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으나 민주화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독선을 가지고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광복절 75주년 그들이 왜 모여야만 했는가를 주목하라.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는 제외시키고 왜 개신교 예배만 금지하는가 공정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가 파수꾼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깨어 있으라. 먼저 믿는 자들에게 성경적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피격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서해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에 22일 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살해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북측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소연평도 인근 해류의 흐름에 따른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숨진 공무원에게 3억 3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가정사에도 불화가 있었던 점이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숨진 공무원의 형 이르진 씨가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과 정부가 골든타임 동안 동생을 구조하지 않았고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당시 동생이 북한 한계선에 가까이 왔을 때 북한이 무전교신으로 경고 방송을 했고 우리 군이 대응 방송을 했는데 왜 그때 동생을 구조하지 않았느냐.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나 역시 빚이 많다.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북한에 대한 미온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 살해된 지 하루 뒤인 23일 오후에 통일부가 보건 의료 목적으로 북한의 의료 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해 관련 회의에 참석했는데도 그날 오후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 절차를 막지 않고 승인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실종된 시신을 수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렸던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5월 예정이었던 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에서 6월로 다시 9월로 연기되면서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19로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9월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3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18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편해 올해 퀴어 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반성경적인 일들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9월 2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사안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추세를 볼 때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현 시점에서 있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사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번호가 유출된 것 같다. 항의 전화가 무차별적으로 온다고 말했고 복수 법사위원들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빗발치는 전화에 업무 방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기론평 교수는 크리스찬들의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민주당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할 일을 제안합니다. 첫째, 법사위 국회의원의 지역구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을 면담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이때 관련 자료를 드리며 법사위 논의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둘째, 국회의원의 국회 및 지역 사무실로 전화하든지 문자 보내는 것은 쉬운 방법이지만
귀찮아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간곡히 부탁하십시오. 이때 무례하게 말하든지 욕하면 오히려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므로 역효과를 내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호소하십시오. 셋째, 간접적으로는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에게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담은 전단지 등을 나누어 주며 국회의원께 말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넷째, 국회의원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기에 역, 번화가 등에서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십시오. 언론, 문화 등에서 우리가 열세이기에 직접 거리에서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문화 등에 종사하는 분은 지혜롭게 알릴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창조 질서에 도전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WMTC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WMTC 소속 선교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김영선 선교사 가정과 탄자니아 강희식 선교사 가정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거룩한 빛 비전교회의 현장 전도팀에 합류하여 국내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김미숙 선교사는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 강사 자격증 소유자로서 국내 체류 선교사들과 거룩한 빛 비전교회 성도들을 위한 성경 특별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이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작업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게 됐던 두 번째 중에 아이들 교육에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막히는 부분을 뚫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듣고 속으로만 읽는데 어성경에서는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어성경을 접하면서 감사한 거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참 은혜를 받았고 이 과정이 참 도움이 되는구나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선교지에 돌아가면 적용하고 싶다. 그다음에 성도님들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좋았던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늘상 성경을 읽는데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에 이제 앞으로 숙제죠.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구약을 우리 쉐마 WMT 신학교에서 구약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신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게 눈이 열렸다고나 할까? 신학생들이 교육과정 신약까지 마치게 되면 각 교회에 중고등부 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목적이 됐어요. 주변 교회, 중고등학교, 가깝게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선교지에서 할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달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30일 추석 전날에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다민족 공동체 북한 식구들이 WMTC 선교사님들과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추석 음식으로 잔치를 배설하였는데요. 두고 온 선교지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고향을 북에 두고 왔잖아요. 다들 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 또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 이제 목사님께서 추석인데 이번에도 같이 모여 앉아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 교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 분 됐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들어오셔서 마땅히 그때는 이제 별로 가실 데도 없을 것 같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동질감이 느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것도 아닌 이제 정말 선교지에서 일선에서 수고하셨던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부어지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또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이제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것이 함께 선교에 이제 발맞춰 가는 이런 이제 단계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와 저희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즐겁게 그래서 추석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권 파키스탄 선교사는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파키스탄 현지 신학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우르두어로 통역하는 동역자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현지 신학생들을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이도식 선교사 부부의 선교 현장 소식입니다. 2달 전부터 미전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란가이 바삭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약 35명의 청소년들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That's been rebor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Rise to the setting sun.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by the grace of God, we will carry on. 움츠려든 것 같지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에서 해외에서의 선교 현장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드디어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2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2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